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발톱이 쉽게 부서지고 검게 변한다고요? 게다가 살을 찌르는 고통까지. 발톱에 생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제 발톱을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 네. 선생님, 내성 발톱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인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이 내성 발톱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정형외과에서도 하고요. 요즘은 피부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성 발톱은 어떤 걸까요? 내성 발톱은 일단 내향성 손발톱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네. 손톱에도 생길 수 있고 발톱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손톱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이제 구조물이 손톱이나 발톱 주름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을 파고들면서 네. 빨갛게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단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단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보통 임상 증상을 이제 확인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심한 내성 발톱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 동반되기 때문에 네. 세균 배양 검사나 아니면 피 검사, 더 심해질 경우에는 골수염, 이제 뼈까지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추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발톱뿐만 아니라 손톱에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네. 아닐까요? 네네. 손톱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거의 발톱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내향성 손발톱이라는 용어보다는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흔하게 생기는 부위가 있을까요? 보통 발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발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이 제일 흔하게 발생합니다. 엄지발이 좀 도드라져서 그럴까요? 이거는 걷거나 뛸 네. 때 가장 압박이 큰 부위에 생기기 쉽기 때문에 네. 보통 발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이 가장 호발합니다. 네. 주로 어떤 증상을 동반하나요? 발톱이 주로 측면에 살을 파고들면서 이제 발생하는 변형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빨갛게 붓고 통증이 있으면서 염증이 발생해서 보통 병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1기는 염증기라고 해서 약간의 부종, 발적이 있으면서 발톱의 변연부가 발톱 주름에 덮여서 자극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기는 농양기라고 해서 농이 들었네요. 네, 통증이 악화되고 삼출물이 발생을 하고요. 감염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기는 만성 염증기라고 해서 통증이 극심해지고 염증의 만성화와 그리고 염증 조직이 발톱 위로 증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발톱 주변부 살도 늘어나서 외측 발톱 주름 과형성 이런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내성 발톱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으로는 되게 다양한데요. 부적절하게 발톱을 자르거나 아니면 다한증, 그리고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작은 신발을 신었을 때도 그럴 수 네네. 있군요. 그리고 외상, 그리고 발톱에 발생한 종괴, 그리고 비만, 지속적인 외부 자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요. 네. 그런데 발톱을 짧게 깎는 습관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죠? 짧게 자르지 않고 발톱을 조금 살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좀 길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톱을 자를 때 너무 동그랗게 잘라서 가장자리가 살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끔 깎으시는 게 안 좋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스퀘어라고 라인이라고 하나요? 좀 살짝 동그랗지 않고 네모나게 자르는 게 네모나게 좋겠네요. 자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발톱 모종 같이 다른 발톱 질환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성 발톱이 발생하는 기전이 물리적인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톱 무좀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이랑 발생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자체는 물리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는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편한 신발을 신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수술적으로 병변 부위, 눌리고 있는 병변 부위를 제거해 주는 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럼 이 부분에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약간 내성 발톱 정도는 그냥 네. 방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은 것 같아서 어떨까요? 이제 보통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방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그리고 뭐 걷거나 운동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발전하게 되면 살이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쪽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돼서 연조직염 같은 2차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 기간이 오래되거나 더 심해지게 되면 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 감염이 더 심해져서 골수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병이 더 진행하시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방치하면 특히 위험한 환자가 또 있을까요? 이제 보통 발을 많이 쓰시는 이제 직군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뇨를 오래 앓아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발톱에서 시작을 해서 당뇨발이라고 해서 이제 발이 괴사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 내성발톱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그런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오셔서 내성발톱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성 발톱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단계별로 다른데요. 네. 우선 1기, 염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우선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따뜻한 물이 증상 완화해주나요? 네. 그 발톱이 수분을 먹게 되면 발톱이 좀 유연하게 돼서 살을 누르는 게 조금 완화되고요. 그리고 치실이나 의료용 솜, 그리고 제품화되어 있는 보호밴드 같은 걸 사용해서 물리적인 압박을 좀 해소하게끔 이렇게 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발톱 부목이라고 뒤에 보시면 발톱이 자랄 수 있게끔 통로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1기, 염증기에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도 2기의 초기에는 보통 비수술로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우선 감염의 징후가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세균 배양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할 수가 있고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D라고 하는 발톱 변형을 교정을 해서 압박을 완화하는 원리의 형상기억 합금으로 된 교정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저게 그 기구인 건가요? 네네. 네. 이건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네. 해야 되네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 진행한 2기나 아니면 3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고요. 네.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수술이라면 발톱을 뽑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까요? 네, 진행한 2기나 아니면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 좀 가라앉고 나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수술을 한다 그러면 발톱 전체를 다 뽑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발톱을 전체를 다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이네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수술은 외측 교정술이라고 해서 위노그라드 수술이라고 하는 요 수술을 많이 하는데 외측 발톱판을 이제 발톱 자체 딱딱한 조직을 절제를 하고 그리고 외측 배아기질 절제까지 요게 이제 발톱을 자라나게끔 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까지 떼줘야지 다시 발톱이 자라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봉합을 하고 끝내는 수술이고요. 주름 교정술은 발톱판에 계속 이제 살이 많이 자라나서 걸리적거리는 걸 좀 정리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료 후에도 혹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재발도 꽤 흔한 편이고요. 근데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증상 호전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재발 시에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하는 편이고 수술로 물리적 원인을 좀 제거를 해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예방의 첫 걸음은 우선 발 청결이고요. 그리고 너무 조이는 신발을 피해야 되고 자기 발에 맞는 크기의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발톱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너무 동그랗게 자르지 말고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좀 적당한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네모나게 자르는 게
네. 약간의 발톱을 네. 남겨두는 게 좋긴 네, 하겠네요. 발톱 관리의 팁이고요. 네. 그리고 발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행동을 좀 자제해야 되고 휴식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을 많이 쓰는 직군이나 아니면 당뇨를 좀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대표적인 발톱 질환, 내성 발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성 발톱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내성 발톱은 손톱이나 발톱이 주변의 가장자리에 말랑말랑한 살을 자극을 해서 빨갛게 붓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고요. 진단은 보통 임상 증상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염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균 배양 검사나 아니면 엑스레이 추가 영상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으로는 부적절하게 발톱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한증,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그리고 외상, 발톱 밑에 발생한 종괴, 그리고 비만, 지속적인 외부 자극, 네,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내성 발톱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보통 1기나 경미한 2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압박 자체를 좀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발톱 부목이나 아니면 밴드를 사용해서 발톱이 직접적으로 자극되는 걸 좀 막아주는 식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해서 발톱 교정을 해주는 시술을 통해서 또한 이제 물리적 원인을 좀 해결해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한 2기나 3기 같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너무 조이는 신발은 피해야 되고 발톱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짧게 자르거나 동그랗게 자르는 건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에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 자체를 좀 자제하는 식으로 물리적 원인을 좀 해결해주면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성 발톱,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관리하고 발빠른 치료로 발 건강 되찾아 보시도록 할게요.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